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3단원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을 이제 처음 시작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운동 단원은 내용은 많지 않지만 간단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공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 문제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매일매일 소개해 주는 자, 공식이라든가 원리를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자,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 학습지는요, 선생님이 학습지 파일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보면서 미리 다 나눠주긴 했는데요. 혹시 집에서 이제 지참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못 받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자,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이 3단원 학습지 전체는 PDF 파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친구들은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첫 단원, 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기본 영상 보고 함께 시작할게요. 함께 봅시다. 나비처럼 움직이다가 벌처럼 재빠르게 공격하는 펜싱. 이처럼 펜싱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선수의 동작들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갑니다. 과연 선수들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면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의 속력이 빠른 것일까요?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보면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 있는데 연속 사진과 같이 걸린 시간이 모두 같을 때에는 이동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빠르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린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의 모습이 더 멀리 떨어진 오른쪽 선수의 속력이 더 빠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면 물체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간단하지만 잘 설명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일단 자,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고 이 물체가 자, 다른 물체와 비교했을 때 속력이 어떤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일단 알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이제 그 촬영한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보고 어떤 물체가 속력이 더 빠르고 어떤 물체는 속력이 더 느린지를 우리가 자,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속력의 기본 개념, 그리고 이 속력의 단위를 변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시간 기록계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 뭐 타이머, 타점 기록계라고 불리던 것을 예전에 이용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 기기들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이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진기 카메라 기능에서 연사 기능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모션이라던가 액션 이러한 단어로 어플을 검색하게 되면 이제 한 사진 안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어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여기 학습 교과서는 100페이지 한번 함께 볼게요. 자, 100페이지에 보면요. 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닥에 줄자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고정해서 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액션이라든가 모션 뭐 이런 것들을 찍어줘서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물체의 운동을 촬영한 다음에 연속으로 이 위치가 나타나게 조절해서 사진을
얻게 되면 그 물체의 단위 시간별,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별로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 사진 내에 기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잠시만요. 자, 어떠한 물체의 움직임을 1초 간격으로 촬영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자,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자동차가 하나 나타날 때마다 시간 간격이 1초 간격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을 하나의 사진에다가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시간 동안, 자,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리를 살펴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증가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번에는 시간 간격을 2초 간격으로 촬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2초 간격으로 촬영할 때 똑같은 속력을 가진 자동차예요. 자, 이번에는 자, 2초 간격으로 촬영을 하니까 자, 2초당 움직인 거리는 아까 1초 간격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1초 간격으로 촬영했을 때보다 어떠냐. 자, 이건 1초. 자, 그리고 이거는 2초 간격으로. 자,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시간 간격을 좀 더 늘려서 촬영을 하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증가한 걸로 보여지죠. 그죠? 자, 이것은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연속된 사진으로 촬영하게 되면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간격이 확실히 멀어진 게 보이잖아요. 아, 얘가 동일한 시간 동안 좀 더 많이 움직이니까 조금씩 속력이라고 하는 빠르기라고 하는 게 느려져서 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잠시만요. 자, 이런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빠르기를 동일하게 비교를 하려면 같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동일한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측정해서 아, 좀 더 많이 움직이면 빠르구나, 좀 더 적게 움직였으면 느리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체의 빠르기라고 하는 것을 속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이죠? 자, 시간 분해 여기 옆에 괄호 열고 S라고 써 있는 것은요, 세컨드, 줄여서 읽을 때는 우리가 세크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초 단위를 얘기합니다. 1초당. 자, 이동 거리는 m이라고 써 있는 건 우리가 길이 단위인 미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 단위는 미터, per sec. 자, per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자, 밑에 분모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략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초당 몇 미터를 가는 빠르기냐라고 하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 단위를 봐도 우리가 공식을 유추할 수 있겠군요. 자, 단위를 보게 되면 자, 이게 나누기니까 이 세컨드가 분모에 해당하는 거여서 자, 밑에 분모에 시간 세컨드. 자, 그다음 이동 거리. 자, 이동 거리 분자에 들어가고 자, 미터. 자,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은 시간 분의 이동 거리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속력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뒤에 이제 다양한 등속 운동이라던가 등가속 운동 같은 것을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오늘 할 일 하나. 자, 속력의 공식을 외운다. 자, 속력 공식 다시 한번 무엇이다? 시간 분의 이동 거리.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단위로는 시간에는 세컨드, 세크라고 부르는 이 초 단위를 많이 쓰고 이동 거리에는 미터를 가장 제일 많이 쓴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 자동차 운전하실 때 계기판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계기판 보면 거기에 있는 이제 킬로미터 per hour라고 하는 단위로 나와 있어요. 자, 이 킬로미터 per hour라는 단위는 뭐냐면요. 자, 미터 per second는 1초당 몇 미터를 가는 빠르기냐라고 한다면, 자, 킬로미터 per hour는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력이냐. 자, 이 단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같은 빠르기라도,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속력, 일단 기본 개념,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오늘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속력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자, 밑에 이제, 자, 도약하는 스키로 이제 점프하는, 보드네요. 스노우보드로 이렇게 도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봅시다. 자, 이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을 한 거예요. 연사 촬영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굉장히 간격이, 자, 멀죠. 그죠? 그 얘기는 동일한 시간 동안 좀 더 많이 이동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 촬영을 했을 때 간격이 멀다는 얘기는 속력이 빠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초반에 빨랐던 속력이 위로 올라가면서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그죠? 자,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간격이 점점 좁아지다가, 자, 맨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잠시 멈출 거예요. 자, 그래서 속력이 빠르다가 느려져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착지할 때 보면은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정상에서는 이제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속력이 매우 느려지고, 다시 내려올 때 속력이 빨라져서 이제 착지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조리개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열어서, 자, 다중 노출 사진이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런 식의 물체의 움직임을 같은 필름에 여러 번 촬영한 사진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 있죠. 사진기 조리개를 열어둔 상태에서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플래시를 팡팡팡팡팡팡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물체의 움직임을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 등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기록할 때는 단위 시간, 일정한 시간으로 물체의 운동을 사진으로 남겨서, 자,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주면 각 순간순간만에, 자, 물체들이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속력, 즉 빠르기를 비교해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속력. 공식,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거,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가장 흔히 쓴다는 것. 자,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학습지, 3단원 선생님이 학습지 나눠준 거 있어요. 운동과 에너지라고 써있는 학습지 함께 펴볼게요. 1페이지 피세요. 자, 학습지 일단 운동의 기록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운동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운동하는지 알 수 있다. 자, 1페이지 펴고 같이 필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동일한 시간 동안 간격이 멀다는 얘기는 좀 더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속력이 어떻다? 빠르고, 그렇죠. 빠르고. 자, 그 다음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동일한 시간 동안 적게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속력이 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아까 얘기했죠?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매우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조리개를 열어놓고 팡팡팡팡 일정한 시간으로 빠르게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사진을 한 장에 얻거나, 또는 시간 기록계라고 해가지고 자,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일정한 곳에서, 자, 일정한 곳에서 얘가 점을 찍고 있으면은, 자, 일정한 이 점을 찍을 수 있는 종이를 매달고서 어떠한 물체를 운동시키게 되면 그 시간 기록계가 타점을 찍어주는 그러한 기록 방법도 있어요. 네, 우리 교과서에는 주로 이런 다중 섬광 사진을 이용한 연속 사진을 이용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자,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우린 요거 위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라고 했던 속력 나오네요. 그죠? 자, 속력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속력 공식 외워서 한번 적어볼까요? 속력은 뭐분의 뭐다? 시간 분의 물체가 이동한 이동 거리다. 그래서 시간에는 주로 세크라고 있는 시간, 초 단위를 많이 쓰고 이동 거리로는 미터라는 단위를 써서, 자, 우리가
자, 모든 단위는 이런 공식에서 유도되는 거예요. 자, 미터 나누기, 자, 퍼가 나눴다는 얘기거든요. 자, 세컨드, 미터 퍼 세크라고 읽고 가장 흔하게 쓰는 우리 속력의 단위가 되겠고요. 자동차의 속력을 나타내주는 킬로미터 퍼 아워와 같은 단위를 쓰기도 한다. 자, 이러한 다양한 단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밑에 괄호 정리해 볼게요. 속력. 단위 시간 동안에 무엇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바로 속력이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느냐를 나타낸 것이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을 비교하면 어떤 물체가 더 빠르고 느린지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속 사진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이 좁을 때, 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는 자, 속력이,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동일한 시간 동안 조금 움직인 거니까요. 자, 속력이 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느리다.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나 착지할 때처럼, 자,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 이동 간격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빠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빠르다. 자, 그 다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다 적었죠, 여러분? 자, 느리다, 빠르다 정리해 주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는 선생님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정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우리가 단위를 변환하는, 속력 단위 변환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1km per hour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같은 속력을 나타내는 건데 단위가 좀 달라진 미터 퍼 세크로 변환하세요. 이런 문제들 가끔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1km per hour는 몇 미터 퍼 세크인지 자,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자, 킬로미터 per hour는 우리가 1km per hour란 얘기는 자, 1hour, 1km. 자, 요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km per hour란 얘기는 자, 1km를 1시간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단위를 바꿔주려면 같은 값에 해당하는 것을 곱해주면 돼요, 여러분. 자, 1은 생략해도 되지만 그냥 숫자가 있길래 선생님 써준 거예요. 자, 1hour, 1시간은 몇 초일까요, 여러분? 1시간은 몇 초일까요? 자,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죠? 60분인데, 자, 얘는 1분당 또 60초죠. 그래서 우리가, 자,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600세크, 3600초가 돼요. 자, 그래서 3600초분에, 자, 우리가 또 이제 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면 이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도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자, 1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미터로 바꾸면 1000m예요. 1000m가 1km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3600초분에 1000m에서 1000m를 3600초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이 단위가 뭘로 나오게 된다? 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돼요. 정확히 떨어지진 않고요. 약 2점. 여러분들 계산기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000 나누기 3600 하면요. 공 2개 지워진 다음에 자, 10 나누기 36해서 약 2.8 미터 퍼 세크 정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변환시킬 때는 같은 값에 해당하는 그 단위의 값을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자, 1미터 퍼 세크는 자,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변환시켰을 때, 자,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것을 우리가, 자, 분모의 세컨드, 분자의 미터에 해당하는 것을 아워와 킬로미터 단위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럼 1 곱하기, 자, 1초는, 자, 1초를 자, 시간으로 나눠준다면 1시간이 3600초이기 때문에 1초는 요거 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1초라고 하는 것은 3600분의 1아워가 되겠죠. 그죠? 1아워. 자, 1시간을 3600으로 쪼개낀 것 중에 하나가 1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미터는 다시 킬로미터로 고쳐야 돼요. 자, 그럼 1미터에 해당하는 것은 1킬로미터가 1000미터이기 때문에요.
자, 킬로미터를 100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000분의 1킬로미터가 1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대분수를 계산하는 공식 알고 있죠? 자, 안쪽 꺾기를 곱해서 분모에 써주는 거예요. 자, 1000 곱하기 1 하세요. 얼마입니까? 1000분의, 자, 그 다음에 바깥쪽 꺾기를 곱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분자에다 써주면 됩니다. 자, 1000분의 3600. 자, 그래서 요거 위에 단위는 킬로미터, 밑에 단위는 아워로 고쳐진 상태에서 1000분의 3600이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공 2개 지우고, 자, 3.6 킬로미터 퍼 아워. 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자,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도 전환할 수도 있어야겠고요. 미터 퍼 세크라는 것도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 단위로 변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해지면 자,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학습지 오른쪽 자, 학습지 오른쪽 자,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문제 봅시다. 1번부터 6번이에요.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시작점. 자, 시작점이라고 써놓고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가의 경우에는 자, 시작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가 자,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해서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자, 굉장히 이동 거리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 얘기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다른 말로 등속 운동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시작점에서부터 봤더니 점점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아,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구나. 자, 다 볼게요.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처음엔 많이 움직였는데 점점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들어요. 아, 속력이 줄어드는 운동이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자, 1번 봅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하는 것 가가 되겠네요. 등속 운동.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 동일한 시간 동안 조금 적게 점점 움직이는 운동 다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 점점 빨라지는 거 나에 있죠, 나. 자, 그래서 가, 다, 나.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물체의 속력은 자, 속력 반드시 외우라 그랬죠?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이며 자,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러한 단위들을 사용한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자, 요 속력의 의미는 1초, 요거 1초가 앞에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초에 2m를 가는 속력이다, 빠르기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자, 1시간이래요, 1시간. 근데 이게 초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 단위로 고쳐야 우리가 이동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였죠. 이동거리 알려면은 얘를 이쪽에다 곱해줘버리면 돼요. 그죠? 자, 양쪽에다 시간 곱해가지고 약분해버리면 이동거리만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이동거리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위가 초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시간은 몇 초다? 아까 얘기했죠. 3600초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2m per second, 세크 곱하기 3600초. 자, 얘는 분모에 들어가 있고 얘는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크. 자, 약분해 주시고요. 자, 3600 곱하기 2 하면은 정답. 7200 단위 미터만 남겠죠? 자,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7200m가 되겠다. 이거 킬로미터로 쓰세요 하면 7.2km라고 쓰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천천히 복습하면서 이따 천천히 시간 들여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6번 볼게요. 자, 어떤 자동차가 자, 90km 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30분이었다. 30분이었다. 자, 그런데 이 속력을 킬로미터 퍼 아워가 아닌 미터 퍼 세크로 고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력은
자, 시간분의 뭐였어요? 거리였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자, 시간 30분인데요. 이거 초 단위로 고쳐야 돼요. 자, 30분은 몇 초일까요? 1분당 자, 요게 60초니까요. 30분이면 여기다 60을 고치면 세컨드 초 단위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자, 약 368에다가 자, 공 2개, 1800초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0km예요. 이거 미터 퍼 세크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미터로 넣어줘야 됩니다. 90km를 미터로 고치려면 공을 3개 붙여줘요. 자, 그래서 9만 미터가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약분, 공 2개 지워주고요. 900 나누기 18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정답은 얼마다? 50m per second. 자, 이렇게, 자, 이러한 운동과 관련된 공식을 적용할 때는요, 단위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 단위에 맞는 숫자로 변경하여서, 자, 문제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 운동과 에너지 첫 다음에 단원에서 물체 운동을 기록하는 속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